조선의 수법이 그래요. 지능적이에요. 부분적 진실을 갖고 해요. 이 조선의 이런 그 트럼프에 대한 공격의 1번 공격수가 워싱턴 지국장 강인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이 지금 사상 최대의 판단착오, 판단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트럼프 진영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혁명의 에너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이게 제대로 간다면 미중전쟁 제대로 가게 되고, 미중전쟁이 제대로 가면 북한 해방이 오게 되고, 북한 해방이 오게 되면 정치 쓰나미가 오게 되고, 정치 쓰나미가 오게 되면 탄핵과 박근혜 인격살인이 다시 까뒤집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걸 지금 조선이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어떻게 저질러 놨던 일을 다시 주워 담아서 어디서 손절매를 해서 어디에 선을 긋고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이걸 조선 최고 경영층, 최고 전략가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텐데, 강인선 같은 사람이 저렇게 뻘소리를 하면요, 그 고민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안이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강인선 이렇게 저 사람 옛날에 참 좋은 글 많이 썼었는데 요새 보면 완전히 PC 좌파야. 딱 아닌 척 하는데 행간을 딱 보면요, 이거예요. 트럼프는 문제적 인간이고, 뮬러 보고서 트럼프의 그 러시안 컬루전,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랑 손잡고서 그 미국 대선을 우롱했다라는 러시안 컬루전, 이게 보고서가 뮬러 보고서인데, 그 우롱했다라는 그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제 뮬러 보고서에 보면 이제 강인선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진영에서 그 뮬러 특검이 불러들였을 때, 이 트럼프 진영 사람들 불러들였을 때 그거 막아내고, 그 다음에 코치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나 봐요. 아, 당연하죠. 왜 그럼 상대방 지금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슈틸 도시에. 그러니까 슈틸 문건. 없는 죄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앞에 건 딱 빼고 뒤에 내부에서 요란하게 논의한 거. 뮬러 보고서에 거기 논의한 거 다 나오죠. 걔들 거짓말 못하니까. 그럼 앞에 문맥 빼고 요것만 보면 거기 자기 본인 글에 그렇게 써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트럼프가 정말 뭔가 구린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 구린데가 있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근데 글 읽다 보면 에이 트럼프 이 개땡땡이가 구린 놈이구만. 이런 인식이 든다고요. 저 강인선 씨 글을 읽다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강인선 씨는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문맥이 이래요. 트럼프는 문제적 인간인데 미국은 그 뮬러 보고서가 보여주듯 트럼프를 견제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 자기의 그 전문인으로서의 그 스탠스를 지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억제되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버려요. 본인은 뭐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진보적인 혹은 진취적인 뭐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면 무지하게 앞뒤 꼭 막혀 있고 뭐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그 글쟁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워싱턴 지국장에서 휘젓고 있고 그 정보를 듣고 만약에 조선의 최고위층이 판단하고 있다. 그 조선 골로 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까 기사가 저 모양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목이. 조선이 굉장히 영악한 신문이거든요. 조선은요. 기사의 그 뉘앙스하고 제목이요. 그 어떻게 가야 되나를 말단 기자들이 다 위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지? 옛날부터 그 유명해요. 조선이 그래서 전체가 수십 페이지 신문이 일사불란하다고요. 그게 뭐 예를 옷에 대한 얘기든 그게 무슨 대중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얘기든 그 스포츠에 관한 얘기든 그게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얘기든 그게 정치에 대한 얘기든 외신에 대한 거든 경제에 대한 거든 그 코드, 오늘 바람의 방향을 내 기사에 어떻게 박아야지 이 계산이 제일 민감한 데가 조선이에요.
일사불란하다고요. 옛날부터 그건 이 언론사에서 조선의 그 일사불란함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니까 밑에 말단 기자들도 오늘 편집국 분위기, 오늘 편집국의 코드가 뭐냐, 그 코드 읽는 거에 대한 그 촉수라 그럴까 레이더망이 굉장히 민감하게 서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게 안 되면 도태되는 조직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도태 현상이 제일 심해요. 모든 언론사 중에 제일 영악하다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트럼프를 그 거의 개객기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적 진실만을 다룬다. 기사에서. 미중 전쟁을 마치 중국이 선전할 것처럼 잘 싸워나갈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부분적 진실만 다룬다. 기사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조선 전체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 전체. 그 흐름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강인선 같은 소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선 씨 1등 공신, 조선이 오판을 하고 있는데 1등 공신은 워싱턴 지국장 강인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헛똑똑이들이죠. 근데 헛똑똑이들이요. 이 한국계가 많아요. 한국인들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 저 교포 2세예요. 미국서 태어났을 거예요. 이름 보면 반디 아니에요. 밴딜리. 밴딜리라는 여자인데 예일대 나온 정신과 의사예요. 또한 예일대 신학대도 나왔어요. 참고로 예일대 신학대는 미국의 신학 중에 제일 좌파스럽고 제일 리버럴한 신학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간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신학대 의사 생활하면서 신학대도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 리버럴 신학이든 PC 좌파 신학이든 간에. 2017년에 이게 황당한 책을 만들 때 이 사람이 그 책을 주동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위험한 정신병 임상 케이스 도널드 트럼프. 한마디로 트럼프는 정신병자다 이 소리예요.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인류와 미국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도라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게요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 그러니까 American Psychiatrist Association (APA)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 정신의학협회에 그 윤리 코드가 있어요. 골드워터 코드라고 불립니다. 이 윤리 코드가 골드워터 코드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진찰한 적 없는 공인에 대해서 정신평가하지 말아요. 밴딜리가 트럼프를 진찰한 적이 없거든. 그냥 트럼프의 정치적 언행에서 유추를 해서 저 사람 정신병자야라고 정신과 의사의 직함을 갖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저기 김어준 같이 이렇게 낄낄대면서 그 저기 뭐 희화해서 이렇게 풍자한 얘기가 아니라 정색을 하고 저거 정신병자 이 언행 이렇고 이 언행 이렇고 이 언행 이렇고 이 언행 이러니까 이거는 병적인 현상 이러한 성격 이상이고 이게 성격 이상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신병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인류와 미국의 커다란 위험이 닥친 거야. 의사로서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워터 코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예요. 저게. 끔찍한 짓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신의학협회 전 회장인 제프리 리버만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냐. 이거는 그릇대령이다. 이건 그릇대령이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도덕적 잣대 휘두르기다. dangerous morality라고. misleading한다. 사람들을 그릇된 경로로 이끄는 선동행위고 굉장히 위험한 도덕적 잣대 휘두르기다. 이게 한국인들이 저 사람은 한국인 피만 받았지 미국서 태어난 사람인데 한국계 그냥 2세인데 어쩌면 하는 짓이 이렇게 어디들이랑 똑같아. 나 반딜리 보면서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말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진찰한 적이 없는데 정신의학적 소견을 내놓는 거라고.
그것도 공인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양심이 1g도 없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한 거는 그 앞에 선례가 있어요. 한국에서. 아마 그 선례를 보고서 한지도 몰라. 선례가 누구냐. 제가 실명과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연세대학교 전우택 교수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 반딜리도 PC좌파 리버럴인데, 물론 PC좌파 리버럴 기독 신학대학을 나왔죠. 그 사람이 PC좌파 리버럴인지 몰라도 예일신학대학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나올 정도로 아주 열성적인 여성 기독 정신과 의사예요. 한국에서는 남성 기독 정신과 의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 전우택 씨.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실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2016년 11월 3일 장로교 신학대 교수 시국 간담회에서, 참고로 11월 3일이 어떤 날이냐. 제 기억이 맞으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복고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통칼럼을 2면인가에 걸친 통칼럼을 실었고, 그걸 26분에 걸쳐서 정규재 대표가 정규재 TV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었던 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또한 그날은 다음 날 11월 4일 김무성 일파가 당권을 장악하는 쿠데타가 기획되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하루 전날이고요. 당권 쿠데타 하루 전날이고요. 그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교수 시국 간담회에서 이 전우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박근혜는 최태민 악령에 씌운 상태이며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하다. 악령빙이라고 정신과 의사로서 진단을 한 거래요. 아까 보신 골드워터 저거 정면으로 윤리코드 정면으로 위반한 케이스죠. 한국이 좀 빠르네요. 좀 더 선진적이네. 1년 정도 더 앞섰네. 한 7, 8개월 더 앞섰네. 이반디 씨보다. 이 전우택 씨의 저 발언에 의해서 탄핵 정국에서 기독교인과 목사들이 순간적으로 엄청 혼란돼서 무력화됐어요. 아, 박근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서서 옹호하면 안 돼. 저거 물러나는 게 맞아. 이러고 다 발을 빼버렸다고요. 보수 기독교 세력이. 거의 대부분. 그때 안 빼신 목사님들 몇 분 안 돼요. 큰 교회에서는 특히 몇 분 안 돼요. 저는 어느 목사님 이름은 걸 수 있는데 그 본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름 거론 안 할게요. 기독교에 순간적으로 무력화시켜버렸고, 지금도 많은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박근혜는 최태민 악령 씌운 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1등 공신 누구냐? 전우택 씨예요. 저 사람 굉장히 나름 유명한 정신과 의사거든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정신과 쪽에서. 아니, 정신과 의사가 박근혜라는 사람을 진찰해 본 적도 없는데 악령이 씌웠다라고 진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적 언어로. 나는 전우택 씨한테 의사로서의 양심이 1g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요, 대한정신과협회랑 세브란스는 저 지금이라도 징계하세요. 저건 의사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대한정신과협회하고 세브란스는 지금이라도 징계하시라고 미국 APA의 골드워터 코드를 어긴 거예요. 그거는 한국정신과협회 그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거는 있거나 없거나 그건 자명한 코드거든요. 당연히 의사라면 진찰한 적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냐 이거지.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지전능한가? 정신과 의사가 하나님이야. 특히 기독인이라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의혹이 하나 있어요. 이 양반이 박근혜 정부 때에
하나재단이라는 게 이제 탈북자 지원재단이에요. 명색은 그렇게 걸려 있는데 실제로는 탈북자 지원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탈북자에 대한 무슨 연구 활동 이런 거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원 활동 못하게 그 이제 진보 진영 혹은 저쪽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다 못을 박아놨다고요. 왜냐하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되면 탈북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성향으로 굉장히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지원 활동 못하게 해놨다고요. 다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한다고요. 저게 뭐야 그 연구 활동 뭐 이런 것만 하는데 하나재단에 거기 이제 국회의원하고 좀 이쁘장하게 생긴 정옥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을 또 이사장으로 앉혀놨네. 연봉이 한 1억 좀 넘어요. 차 나오고 근사한 직장이에요 나름. 물론 정옥임 씨 뭐 돈이 많아서 그 돈 받나 안 받나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사회적으로 이제 이 소셜 스테이터스가 있던 자리란 말이죠. 이 자리에 가면요, 이사장 가면 주요 업무가 뭐냐면 탈북자한테 시달리는 게 주요 업무예요. 왜 그러냐면 탈북하신 분들은 단순하잖아. 탈북자 지원을 한다며. 나 우리 지원해줘, 우리 활동 지원해줘. 그러고서 하나재단에 가요. 근데 하나재단은 법규상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법규상 그 예산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해도 탈북하신 입장에서는 그 말이 들어가겠냐고 귀에. 정부가 힘이 그 정도도 없어요.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는 누가 봐도 이게 좀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이제 탈북자 좀 제대로 지원하나 보다. 그래서 그 요구가 굉장히 거세졌어요. 그전에도요, 거기 이사장은 그런 식으로 탈북자들 요구 왔을 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주머니 돈 헐어서 자기 무슨 판공비 헐어가지고 몇십만 원씩 이렇게 올 때마다 챙겨주고 미안합니다. 그게 그 자리예요. 그 하나재단 이사장이 탈북자에 대해서는 딱 을로서 처신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재단 이사장은 옛날에 시내 버스 사고 많이 나던 시절에 옛날엔 버스 사고들 많았어요. 많이 나던 시절에 그땐 또 보험도 약하잖아요. 그 총무이사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거다. 그 버스 사고 나서 이제 그 보험 약하고 그러면 그 유족들이 막 버스 회사에 대해서 정말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족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총무이사는 뭐 하는 거냐. 그 빈소에 가서 뺨 맞아가면서 죄송합니다 해서 몸빵하는 게 그 총무이사 역할이에요. 그 정옥임 씨 그 자리에 몸빵해야 될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것들이 왜 나한테 와서 무례한 요구해서 감정적으로 싸워갖고 양쪽에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하나재단 이사장 역대 이사장 중에 탈북자랑 고소고발한 유일한 이사장이 아마 정옥임 씨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그때 사건 컸어요. 저도 그거 무마하러 다니느라고. 근데 그때 제 귀에 들린 얘기는 아니면 그 전우택 씨는 저한테 말을 하세요. 전우택 씨가 그 정옥임 이사장을 그렇게 강성으로 가라고 충고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렸다고. 아니면 전우택 씨 저한테 이메일 하세요. 댓글에 달아둬요. 그럼 밝혀주세요. 나는 강성으로 가라고 한 적 없다라고 밝혀주세요. 그러면. 이게 왜 전우택 씨가 왜 그 또 하나재단을 드나들게 됐냐. 아마 제 심장엔 이 사람이 탈북자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슈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멀쩡한 우파 정신과 의사 같은 독실한 기독인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는 그런 식으로의 인물이었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갑자기 11월 3일 날 그 교수 시국 간담회에서 박근혜는 최태민 악령 씌운 여자라고 정신과 의사로서 빙의를 판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